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룡이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성 팀장, 네.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마련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게 측정된 한 남성에게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을 면한 남성과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 팀장이 말한 대로 최근에는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거의 뭐 중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네. 법원도 과거보다는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3월 이 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박모 씨는 저녁 7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식당까지 100m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차장에서 박 씨는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 뒤 박 씨는 자신이 주차된 차를 긁은 것 같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박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이 차 안에 일부 비어있는 술병이 발견되자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24%가 나왔습니다. 이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예. 이런 박 씨에 대해서 경찰은 당연히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을 했고 검찰 역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 이런 경위만 듣고 보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박 씨가 재판정에서 뭐라고 진술한 겁니까? 네, 앞서 박 씨 차 안에 일부 비어있는 술병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예. 박 씨는 법정에서 이 차 안에 있던 술을 한 잔이 되지 않을 양 정도만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뿐이고 운전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식당으로 차를 몰고 가기 전 이 차 안에 있던 술을 조금 마셨고 예. 이 식당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 그 사이에 차에 있던 술을 추가로 더 마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소 사실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는 동안 술을 마셨다 이런 주장 있어요. 뭐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무죄가 나왔다면 박 씨의 이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박 씨가 앞서 2007년과 2017년 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 접촉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이 예상되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스스로 신고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박 씨 차 안에 어느 정도 비어있는 술병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 씨 주장대로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박 씨가 경찰이 출동한 뒤에 차 안에 있기도 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예. 이 점 역시 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뭐 이 박 씨 주장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무죄가 나온 겁니까? 네, 이 재판부는 이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경찰이 운전 이후 측정한 수치 대신 박 씨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습니다. 예. 박 씨는 식당에 주차한 뒤 이 소주잔 3잔 정도의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경찰이 측정한 수치인 0.124%에서 이 박 씨가 운전 후 마셨다는 소주 3잔 정도의 수치인 0.091%를 빼면 예. 이 운전할 당시에는 실제로는 0.033% 정도였던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부터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는 이런 계산법이 정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박 씨처럼 이 0.003%, 이 아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범행으로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넘긴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 말이 뭐 다른 말로는 뭐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했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뭐 박 씨의 경우에 1심 법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아슬아슬하게 처벌을 피했지만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이번 사건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8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음주 측정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상승기에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적발 당시 이 남성의 언행과 비틀거림, 경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이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 사건도 검찰이 항소해 2심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최종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을 수 있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예, 성 팀장 오늘도 수고했습니다.